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분야왕 소속 멘토를 맡고 있는 이팔뚝뚝입니다. 자, 2020년 7월 24일 금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해볼 이야기는 굉장히 좀 위험 신호가 저는 많이 보여요. 바이오 쪽에서 특히 코로나 관련된 이제 치료제, 이제 백신, 뭐 이런 관련된 테마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은 지금 묻지마 투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흐름들은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밸류도 잡혀있는 기업들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돈이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냥 변동성을 보고 올라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투기적인 흐름이죠. 투기인지 알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금들이 힘이 강하다 보니까 지금은 공매도도 없고 하다 보니까 버블이 제한이 안 되는 거예요. 버블이 제한이 마음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러면서 시장은 왜곡 흐름이 빠집니다. 얘네들 쪽으로 수급이 다 몰리다 보니까 기존에 가진 거 팔아서 올라타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심리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게끔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은 왜곡이 벌어지고 장기적으로 보면 또 좋은 기회가 오히려 온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평가되어 있고 지금 당장 좀 업황이 안 좋은 기업들이나 이런 쪽들은 굉장히 크게 소외가 되고 있고, 가는 놈들만 가는데 가는 놈들이 지금 뭐 투기 자금을 끌어올리고 있는 이런 테마란 말이에요. 거의 이런 쪽들이 대부분이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후유증은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결국은 여기에서 뭐 100%가 더 올라가든 뭐 1000%가 더 올라가든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할 때는 처참하겠죠. 뻔하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90% 이상씩 빠질 겁니다. 지금 코로나 치료제, 백신 테마주들 얘네들은 결국은 마이너스 90%씩 빠질 거예요. 많이 빠진 애들은. 조금 빠진 애들이 마이너스 70% 80%씩 빠질 거고. 이런 흐름들을 이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먼저 이런 투기적인 흐름에 올라타고 뭐하고 하기 전에, 내가 욕심을 부리기 전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먼저 좀 해자. 그리고 나서 내가 진짜 이게 여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나한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건가, 지금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SK케미칼로 609% 수익 인증 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그런 거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자, 현조님이 이제 소중한 데이터 공유를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학생이었나, 대학원을 다니시던 분인가, 뭐 그런 걸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자금 규모가 작으셔서, 저는 사실 자금 규모가 작으셔서 코로나 뭐 이런 거 오고 했을 때 도망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아직까지 이게 꾸준히 지금 저축을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걸 봐서 굉장히 마음이 좀 좋아요. 나중에 진짜 이렇게 잘 버텨내고 뭐하고 하게 되면 좀 원하는 바를 이루는데 자본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처음에 10주 이제 매수를 했었는데 100% 수익 때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 5주는 복리계좌에 옮겨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수량을 언급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뭐 평가손익이라든가 이런 걸 안 가리고 그냥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평가손익을 다 가리고 뭐고 하는 부분들은 요런 것들을 싫어하시는 회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별로 생각을 안 하는데, 이제 일정금이 작은 분들이라든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돈을 조금 갖고 있으면 그걸 이상하게 부끄러워하려는 성향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 땡전 한 푼도 없고 빚만 한 2억 있습니다. 저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항상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진짜 죽으려고도 생각을 하고 뭐하고 하다가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은 일단 내가 뭐 뒤질 때 뒤지더라도 정리를 해놓고 뭐하고 해야 뭐 그 사람들한테 내가 나한테 도움을 준 분들한테 이제 깔려있는 돈들이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 해결을 하고 그 이상을 내가 돌려드리고라도 해야 죽더라도 그때 가서 죽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고 뭐하고 하게 되면 자격지심이 굉장히 커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본인을 좀 인정하고 내가 처한 상황을 좀 인정하는 부분들이 미래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 번씩 생각을 해보고 좀 그런 거에 빠지지 않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요. 내가 만약에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지금처럼 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리딩 이거 하고 있는 거 못해요. 지금 뭐 한 3년 됐는데
지금 빚만 늘었고요. 저는 이거 하면서 지금 빚만 늘었고요. 뭐 장이 안 좋고 뭐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사실 믿음으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래도 지금 뭐 최근 뭐보다 2년, 그러니까 2018년도보다는 괜찮아. 이때는 거의 이거 망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았던 흐름이었죠. 그러니까 뭐 벌이도 아예 없었고, 그러니까 생활비 같은 것도 다 빚으로 갖다 쓰면서 공부 계속 하면서 일은 계속 하고 있는데 빚만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2018년도에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그래도 이제 회비라는 거를 만들고, 처음에 이제 회비도 없이 했으니까 회비 없이 뭐 다른 이제 더 긍정적인 방향이지 않을까 하는 방법을 이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회비제로 돌리면서 회비를 이제 조금 받고 뭐하고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작은 규모가 작은 회원분들은 이제 회비가 부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평생 이제 올릴 생각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유입 회원분들을 많이 해서 이제 어떻게 좀 자리 잡히고 뭐하고 하면 이걸 시스템을 좀 공고히 하고 내가 여기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이제 한번 이제 2년이라는 게 시작이 되면 회원분들이랑도 2년이라는 게 시작이 되니까 여기에 책임감이 생기는 거죠. 그냥 뭐 아무런 뭐 또 만들어 놓지 않고 내가 여기 훅 뭐 해버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도 준비도 못하고 그냥 여기만 지금, 그러니까 사실 몰빵을 하면 안 되는데, 인생이라는 게 몰빵을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몰빵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망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일단 하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제 작은 규모는 작아도 이제 꾸준히 이제 투자를 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회원분들을 보면 사실 기분이 좀 그래요. 울컥 하려고 그러는 것도 있고 그냥 고마운 것도 있고. 그래서 작은 규모가 작은 분들 때문에 나중에는 사실 좀 커뮤니티가 커지고 뭐 제대로 이제 진짜 사업체처럼 이렇게 자리 잡고 법이나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준비들이 진짜 되게 되면 좀 돈 좀 있는 사람들 가서 회원분들 중에 좀 자금 여력 좀 있는 분들 계시고 하면, 나한테 좀 호감이 있는 분들이 계시고 하면 가서 이제 뭐 나 용돈 달라 그러는 게 아니고 잘 얘기해서 이런 복지 차원에서 좀 이런 것들을 어떤 무언가 캠페인처럼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도 있고 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런저런 그러니까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작은 규모가 지금 작고 뭐하고 하다 그래도 절대 포기를 하면 안 돼요. 그냥 꾸준히 저축을 해서 장기적으로 투자라는 무조건 자본의 자유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10년 후가 되든 30년 후가 되든 그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작은 규모가 큰 분들은 그만큼 과거에 그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자산들을 이루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욕심을 내고 부러워하고 자격지심에 빠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위축이 되면 안 돼요. 자격지심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싶었더니 하고는 이유는 혹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거는 자기가 찐딴 거예요. 내 상황이 힘들고 뭐하고 안 좋다 그래서 위축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본 규모가 좀 크고 한 분들 보면 뭐 돈이 팍팍 늘어나는 것 같은데, 나는 돈이 조금 갖고 있으면 안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정석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쌓아가야 돼요. 더 노력을 해야죠. 작은 규모가 있는 분들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해야 이제 가진 돈이 없는 사람들도 미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주저리 됐는데, 아무튼가 그래서 수익 스토리에서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좀 반가웠어요. 얼마 전에 이제 엘랜드님이나, 그러니까 어떻게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신 거니까 자, 운이 좋아서 이제 커뮤니티가 잘 되고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되고 뭐하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이렇게 좀 지켜주셨으니까 좀 도움이 돼가지고 빨리 자산 축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도 모색해 볼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하겠다. 이건 물론 전제가 망하지 않고 잘 돼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래서 매우 반가웠다. 현조님 꾸준히 저축을 하시면서 하시는 학업에도 좀 열중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즘 광적인 이슈로 수익률이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오늘 책값 좀 하려고 상한가 올랐을 때 소심하게 한 주 매도하였습니다. 자, 한 주라도 15만원이 넘는 수익이라 기쁩니다. 자, 평소 멘토님이 강조하시는 마인드와 복리계좌 시스템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자, 이걸 이제 추천했던 시점부터 쫙 흐름을 이제 보면서 SK케미칼이라는 그룹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여기 관계사들도 이제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 맞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가능성들을 어떻게 제가 생각하는지 좀 캐치를 하셔서 자기의 생각과 비교를 해보시면 아무래도 좀 더 긍정적인 어떤 결과의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SK케미칼을 이제 추천했던 이유와 추천 자리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 제가 처음 추천을 했던 데는 2018년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여기 어디였던 것 같은데 이때 이유는 이제 뭐 상장을 해서 우선주가 이제 뭐 밀리고 했었는데 괴리율이 일단 굉장히 심했습니다. SK케미칼이라는 회사와 우선주와의 괴리율이 굉장히 심해서 이거는 그냥 사서 두면 먹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업 공부를 좀 해보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백신 회사가 뭔가 좋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1조 가치가 된다라는 거는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몇 개월 전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하면서 알았던 부분들이고, 요 회사 이제 지분을 98% 보유하고 있어서 이거를 케미칼 회사로 보는 게 아니고 바이오라든가 백신 회사로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SK에서 이제 지금 상장해 있는 기업이지만 SK 바이오팜이라든가 어떤 연계 흐름도 만들 수가 있고, 바이오 사업에서 SK가 있게 되면 SK가 일단 자본 같은 부분에서는 글로벌 탑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최고의 백신 회사는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뒷배가 빵빵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추천을 해드렸었던 거고, 그때 이슈를 딱 보면 일단 혈우병 치료제가 임상3상 종료돼가지고 뭐 요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천식 치료 뭐 요런 게 있었고, 그래서 요런 부분들에서 이제 뭐 매출이 발생하고 파이프라인들이 하나씩 쌓여가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최근에 얼마 전에 2019년도인가 치매 패치제 여기서도 뭐 식약처에서 무슨 뭐 허가를 받았나 뭐였나 이런 이슈들도 있었죠. 그리고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붙은 거는 코로나로 인한 이제 백신 이슈가 붙은 건데, 이게 지금 가치를 산출해 봤을 때 어떠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관심이 몰려있는 구간이 확실하게 비쌉니다. 그래서 비싸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매도 사인에 나갔었던 거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추천을 했던 자리들은, 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추천이 나갔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추천했을 때는 제가, 자, 저는 이제 바이오는 이제 테마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올해 하반기에, 자, 이 치매라는 이슈가 붙으면서 여기서 대장주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했던 종목을 이제 3개를 뽑아서 추천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미리 갖고 계셨던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요거 관해서 이제 편입을 했던 부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라는 이슈가 붙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라는 이슈가 붙으면서 백신 기업들의 어떤 센티가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그러면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건 확실하게 버블입니다. 버블인데 이 정도가 어딘지 체크가 가능한 기업과 아닌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자, 그래서 아무튼 편입 사인이 이렇게 나갔는데,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자,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3월달에 코로나라는 이슈가 발생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코로나라는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붙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여기서 이제 분할 매도 사인이 나갔고 100%가 넘어갔을 때, 여기에서 이제 일괄 매도 사인이 나갔던 이유는, 자, 이때 당시에 이제 적정 가치들을 이제 산출해보니까,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분 가치가 1조인데, 이 본업에서는 뭐 돈 벌고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많이 줘도 1,500억 이상 주는 건 조금 애매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더 올라가도, 자, 지금 자리 밑까지는 내려올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 자리가 뭐 이제 한 7만원 정도 됐던 것 같으니까, 요 밑으로는 이제 내려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매도세를 냈던 거죠. 본업 가치까지 더해도 이거는 2조까지는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밸류를 생각해도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온 시점이라 일괄 매도 사인을 내렸던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에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항상 사인을 낸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인들을 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추후에 이제 결과치라는 것들은 모르는 거예요. 주가 변동성이라는 건 알 수가 없는 거란 얘기를 하는 거죠.
보면은 제가 그래서 버블 같은 거라든가 예상 못한 업사이드라든가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자, 수익을 놓치는 아쉬운 부분들을 메우기 위해서 복리계좌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딱 생각을 해보면 자, 복리계좌 시스템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요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확률적으로 추세가 한번 타게 되면 버블로 진행될 가능성이 버블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보다 더 높긴 합니다. 근데 그 가능성이라는 거죠, 그거는. 그럼 우리가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건 가치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딩은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포지션 사인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포지션들은 어떤 시스템 하에서 기준을 잡아두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버블을 챙겨가는 것도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복리계좌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기준점을 잡아 드린 거죠.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서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아무튼간 자, 제가 이제 일괄매도 사인을 나간 다음에 한번 이제 더 슈팅이 나왔을 때 여기서 이제 밀릴 수 있겠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37,000원, 4만 밑에 가서 이제 4만원이 깨지는 구간들이 오게 되면 한 번 더 좋은 포지션이 오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여기 오면 매수 사인을 내야지 라고 또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라는 뭐 이 회사가 지금 백신 이슈를 내놨는데 여기에서 이 백신을 생산하는 부분에서의 수주 공시가 나왔어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막 정상한가 날아가고 다시 이제 또 슈팅이 나고 뭐고 했단 말이에요. 결과를 보면 자, 일괄매도에 100% 이상 더 갔다는 거죠. 자, 추천 사인이 나갔던 구간과 매도 사인이 나갔던 구간을 보면 매도 사인이 나간 구간에서도 7만원 구간에서도 뭐 100% 이상 더 갔단 말이에요. 100% 150% 이상 더 갔으니까 거의 총 아까 봤던 것처럼 자, 600%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를 100% 150% 먹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결과론적인 거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을 잡고 매도를 했던 부분들과 요런 것들에 대한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변동성은 항상 결과론적인 거예요. 변동성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그런 것들은 기준 하에서 그 이후의 부분들은 선택인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회원분들도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싸게 팔았다라고 막 아쉬워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 것들이 욕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거를 내가 비싸게 팔았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만약에 이런 결과가 계속 똑같이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움직이는 말에 막 자본을 더 투입하고 막 이런 욕심을 부리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준이라는 걸 명확하게 잡고 그 관리를 해나가면서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훈련이 항상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아쉬움은 나와요. 왜? 결과를 이렇게 보면. 그렇지만 이 버블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아쉬움을 이해하고 견디는 것도 투자라는 거예요. 심리적인 동요를 눌러야 된다라는 거죠. 자, 처음에 이제 뭐 우선주가 막 20배 튀고 그랬어요. 삼성중공우라는. 그 삼성중공우는 말도 안 돼. 그 만원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도 뭐 한 40~50만원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만원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주식이에요. 삼성중공우라는 기업은.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랑 삼성중공우랑 다른 주식이 아닌데 주가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백신 기업들도 그렇지 않느냐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닷컴 버블 때를 기억을 해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버블이 50배 100배가 입혀졌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000%, 30,000%씩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가치가 이렇게 돼서 갔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50배 100배 갔다가 50배 100배가 그대로 내려왔어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누가 좋은 걸까요, 이거는? 이 기업 CEO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논았죠. 뭐 여기서 다 팔아먹었으니까 올라가는 동안에 자기 집은 팔아먹고 이제 부자 되고 회사고 뭐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시점이 돼버렸죠. 회사에서 또 이렇게 비싼 가격에 이제 유상증자 막 발표하고 하면서 주가 떨궈서 다시 지분 확보하고 했으니까.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이제 닷컴 버블 때처럼 100배 300배씩 갈 거냐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올라타야 되나? 이렇게 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지금 유동성도 넘쳐난다 그러고 가는 말만 계속 가는 거 같고, 그러면 가치를 보는 게 아니고, 가치를 보지 않죠. 기업의 가치를 보는 게 아니죠. 변동성을 보고 올라탄단 말이에요.
가진 거 팔고 탄다고요. 그러면 끝이 처참한 거예요. 결국은 주가라는 거는 같이 연동될 수밖에 없는데, 변동성을 바라보게 되면 이거는 왜곡된 배팅을 하게 돼요. 평생투자님이 신일재계라는 종목을 올려주셨어요. 6월 18일에 제가 초록색 네모 구간을 쳐놨죠. 여기가 6월 18일이에요. 신일재계라는 기업 보면 그냥 갖고 있었으면 거의 이것도 한 800% 1000% 나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분할 매도하니 또 상쳤네요. 반절 복리 계좌로 보냅니다 하고, 제가 바이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스탠스를 계속 내니까 아마 일괄 매도를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코멘트가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었을 거란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도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워지는 거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언급을 강하게 하고 뭐하고 했을 때 틀리고 맞고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신경을 쓰게 되면 기준에서 굉장히 모호한 자꾸 잘못된 판단을 강요하거나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이제 명확한 어떤 근거를 제시해드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런 리딩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수익을 챙겼고 못 챙겼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흐름들이 합리적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투자를 하면 항상. 이제 금요일날 보면 3시 이후인가 뭐 해갖고 신풍지와 우선주가 보니까 상한가에서 하한가로 끝났어요. 이 하한가로 끝난다면 이게 저하한가 놔서 이게 뭐 이렇게 뚝뚝뚝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좀 밀리는 척 하다가 다시 뭐 변동성 만들었다가 한 번 더 올려갖고 또 꼬셔갖고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 이거는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 변동성이라는 거는. 근데 이 백신이라든가 치료제로 이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1%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이슈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이 회사 내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어떤 근거들을 생각을 해보고 뭐 이런 것도 저런 걸 생각을 해본다 그래도 뭐 1% 확률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뭐 어떤 치료제를 만든다라든가 내가 진짜 이거 뭐 공급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낼 수 있는 가능성들이 1%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가능성에 배팅을 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냥 변동성에 배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투기적인 거예요. 그럼 투기적인 거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제 가치까지 내려오겠죠.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올라올지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신풍제약이라는 기업은 저는 10,000원 밑으로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신일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해보면 대충 10,000원, 15,000원 정도면 적정 가치 아니냐라고 보여져요. SK케미칼 우선주, 케미칼, 이건 잘못 갖고 나왔다. 케미칼을 갖고 나왔어야 되는데,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만원 밑에서는 이제 장기적인 포지션에서는 매력이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뭐 20몇만원까지 가 있는 구간이니까, 30만원까지 가 있는 구간이니까 이것도 이제 한 70% 빠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70%에서 90%는 빠지겠구나 라는 기준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빠지면 70% 90% 빠져야 이게 싼 것도 아니고 적정인데, 그 자리에서 이거를 들어간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시젠이라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제 뭐 2분기에 실적이 좋을 거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계속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이거 속을 까보면요, 일단 진단키트 가격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가격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내년 되면, 내후년 되면 결국은 이제 백신도 나오고 뭐 코로나도 잠잠해지고 뭐고 하게 되면, 자, 이 캐파 증설을 해놨다라든가 요런 부분들에서 부담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물량을 찍어내지 못하니까 놀리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실적은 계속 떨어질 거라는 거죠. 자, 미래에 이제 가치가 올라갈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젠이라는 기업은 이제 미래에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한 기업이에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건 합리적인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판단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투자를 하면 그런 부분들의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이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더 가, 10배가 더 가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닷컴 버블처럼 돼버린다. 그러면 끝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자, 과거에 이제 닷컴 버블의 후유증을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이만큼 상승이 컸기 때문에 후유증이 더 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코스닥이 20년 동안 바닥을 박박 긴 거란 말이에요. 이 닷컴 버블 때문에. 그러면 이 코로나라는 이슈로 돈을 쫙 빨아갖고 이거를 다 날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걸 다 날려버리면
세력이라든가 일부 뭐 그런 사람들만 돈을 버는 거고, 회사 CEO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그 돈이 다 가는 거고, 결국은 이 광풍에 참여했던 수많은 돈들은 그냥 허공으로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자본들이 계속 돈을 굴려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일부에 쏠려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 닷컴 버블이라는 것 때문에 코스닥이 20년 동안 이렇게 박박 긴 거란 말이에요. 한글과 컴퓨터는 뭐 그냥 1년 만에 300배가 갔어요. 300배가. 솔본이라는 기업도 보면 1년 만에 뭐 200배가 갔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기업들이 뭐 셀 수도 없이 많이 나왔어요. 뭐 수십 개 있었겠죠. 뭐 그러니까 뭐 100배까지는 아니어도 뭐 한 30배에서 뭐 300배 막 이렇게 간 기업이 수십 개 있었다고. 만약에 지금 바이오 기업들이 그렇게 돼버리면 20년 동안 또 죽어버리는 거예요. 20년이고 30년 동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국가 차원에서도 좋은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투자를 할 때 이런 것들을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후유증이 결국은 올 건데, 지금 올지 요런 광풍이 만들어졌다 올지는 모르는데, 이 광풍이 만들어져서 돈을 몇 푼 번다고 그 돈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합리적인 투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정말 위험한 신호다. 우리나라에서 백신이고 치료제는, 자, 이런 이야기 하면 지금 막 가는 말에 뭐 안 좋은 얘기 하고 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그것도 웃겨. 내가 갖고 있으니까 싫어한다는 거잖아. 근데 웃긴 거라고.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백신이라든가 치료제는 일단 임상을 해야 돼요. 사람한테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자, 임상을 하려고 하면 어때요? 임상을 모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임상 환자들을. 이 모집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코로나가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데처럼 지금 확산되고 있지가 않잖아요. 이미 뭐 잡혀가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이게 뭐 이제 다시 재확산이 돼서 더 심해진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코로나가 확산됐던 것보다 올해 겨울이나 더 심해진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스탠스를 좀 바꿔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뭐 임상도 못하는데, 지금 미국이라든가 지금 뭐 유럽의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도 뭐 프랑스라든가 지금 뭐 앞서 나가고 있는 데를 보면 어때요? 다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이 백신이라든가 코로나 치료제에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들의 공통점. 다 최악이에요, 최악. 자, 미국이고 유럽이고 지금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붙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걸 볼 때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중국이 이제 GDP 회복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2분기에 굉장히 가장 글로벌리 회복이 빨라요. 왜냐면 이미 잡혔으니까. 코로나가 잡히고 경제 재개가 가장 빨리 들어간 국가니까 그래요. 한국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제 3분기보다 따라갈 걸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 중국에서 이렇게 되면서 중국에서 경제가 빠르게 이제 다시 돌고 하면서 경제 지표들이 개선되는 게 가장 전 세계에서 뚜렷하단 말이에요. 최근에 보면 중국 증시가 가장 강한 이유가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경제라는 거. 그럼 경제는 회복되면 요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코로나라든가 백신이라든가 요런 게 만약에 계속 확산돼 갖고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고 쳐도 결국은 안고 갈 거란 말이에요. 미국에서 그렇게 확진자 늘어나도 지금 다시 셧다운 안 하잖아요. 셧다운 한 다음에 그 셧다운에 대한 후유증이 지금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지자체 차원에서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하고 있지만, 국가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이제 정부 차원의 셧다운은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뭐 하고 있지만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슈들을 자꾸 키우는 게 뭐예요? 결국은 이런 걸로 잡겠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코로나 치료제 백신 테마주들은 결국은 고점이 어딜지 모르지만 빠지기 시작하면 90% 이상 빠질 건데, 당장 지금부터일 수도 있고요. 이게 한 달 후부터일 수도 있고 일주일 후부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에는 구간은 뭐냐면 폭탄 돌리기라는 거죠. 여기에 참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번주에 이제 수급 흐름들을 살피고 뭐하고 하면 보면
수, 목, 금요일날 이게 과열 신호가 가장 크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도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락이 시작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금요일날 이미 뭐 신풍제와 우선주에서 꺾이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이미 꺾이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흐름을 보면 가진 거 다 팔아서 올라타는 것들을 보여줬거든요. 가진 거 다 팔아갖고, 자, 여기 뭐 코로나 치료제 백신 테마에 올라타는 요 흐름이 보여줬어요. 자, 소외주들 팔아가지고 소외주들이 엄청나게 싸고 좋고 한데, 요런 것도 팔아가지고 지금 요거를 옮겨 타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그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심리적으로 쫓긴 거예요. 내가 손실이 많이 나고 뭐고 하는데, 이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개미들이 고점에서 받아가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거 위험 신호가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애초에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정상적인 투자 습관이라든가 합리적인 투자 방향성들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욕심이라든가 이런 테마 흐름은 항상 경계를 해야 되고, 자, 현조님처럼 팔아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비중을 줄여가고 팔아가는데 중점을 둬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슈가 붙어있기 전에 가지고 있던 부분에서 이슈가 붙으면 항상 좋은 차익 실현 기회가 된다 라고 생각하고 항상 역발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들을 쌓아나갈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 할게요.